알카라인 부스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을 이렇게 판가름하는 5가지의 어떤 지표가 있는데, 체중 막 변화하죠. 체중이 올라가면 건강이 어떨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좋지 않다. 내려가면 왠지 건강해지는 것 같은, 그죠? 두 번째, 혈압. 혈압 올라가면 위험하니까 계속 재죠. 또 뭐가 있을까요? 혈당. 자,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수치가 왔다 갔다 변화하니까 건강할 때랑 안 건강할 때가 보이니까 계속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 3가지는. 그죠? 자, 근데 2가지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2가지는. 변화가 심하면 죽어요. 자, 4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5. 그 이상 변하면 죽어요. 뭘까요? 네. 혈중, 혈압, 체중, 혈당, 혈압, 혈당? 뭘까요? 네, 도경사님 맞죠? 이거 저번 강의 때 한 거예요. 이거 했을 때 온도입니다. 체온. 그러니까 우리가 36도인데 41도, 오 아찔하죠. 30도, 거의 죽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온도 변화는 크진 않지만 이것도 우리 건강의 지표가 되더라. 자, 그럼 마지막 5번째, 얘는 0.3, 0.12의 변화에도 굉장히 민감하고요. 0.3만 변해도 죽습니다. 뭘까요? 오늘의 주제, 도로 끝납니다. 네, 다 모르시는군요. 했던 강의인데 산도, pH입니다. 오늘의 주제. 우리가 산성, 알칼리성 하는데 그게 이렇게 민감하더라. 조금만 변화가 돼도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크게 문제가 되더라. 네. 자, 그래서 이런 표가 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제가 정확히 오늘 알고 보니까 아주 최적의 정상 pH는 7.4입니다. 제가 7.3인 줄 알았는데 7.4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강의 때 뭐라 그랬냐? 이상하다. 왜 닥터콘 박사님은, 우리 알카라인 박사님은 왜 회사 이름을 7.2로 했지? 7.4가 정상이고 7.3이 뭐 우리의 어떤 정상이라고 하는데 왜 7.2라고 했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라고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죠. 오늘 공부하다가 알았습니다. 왜 그런지. 그거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론은 7.4에서 0.3 정도의 어떤 변화. 그때 이제 산성 쪽으로 가면 산성혈액, 알칼리 쪽으로 가면 알칼리성 혈액이라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 표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왜 우리가 7.3가 봤더니 태어날 때 7.4로 태어난대요. 그래서 이게 쭉 유지가 돼야 되는데 성장기까지 유지가 되다가 이제 중년이 되면서 떨어지는데 0.05만 떨어져도 우리 몸의 중요한 효소들이 작용을 잘 못하고요. 7.3, 즉 0.1만 떨어져도 우리 장기 기능이 저하가 되고 0.3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 정도로 예민하다. 자, 결론은 중년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산성화가 되는데 이거는 뭐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바로 노화라고 합니다.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걸 노화. 우리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물론 검사를 했으면 알 수 있겠지만 몸이 산성화됐을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뱃살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뱃살이 있으신가요? 우리 형란사님이 제 얼굴에 혜선사님이 형란사님이 보이는데 웃고 계신 걸로 봐서 산성화이신 것으로. 그래서 나이살이 있으면 산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뱃살 나오는 거, 그죠? 자, 아주 극단적으로 이게 표현한 건데 고등어를 우리 몸에 산성이 됐다는 가정하에 고등어를 딱 넣으면 이틀 만에 다 뼈까지 녹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우리 몸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세포가 파괴된대요. 그래서 이 세포가 파괴되면서 또 산성 물질을 내놓아요. 그래서 악순환되는 거죠. 산성이라서 세포가 파괴되는데 세포가 파괴되면서 또 산성 물질이 나오고 더 산성이 되면 계속. 그래서 정말 안 좋은 게 이런 산성화더라. 이거는 적혈구거든요. 이거 그림 많이 우리 리커버리 자료에서 보셨듯이 적혈구가 뭐 하는 애죠?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주고 노폐물을 가져오는 애들이죠. 그럼 얘네들이 표면적이 넓어서 자유롭게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산성화된 혈액 보면 어떻죠 지금? 둥글둥글한 게 아니라 쭈글 방탱이가 돼서 서로 떡져 있죠. 잘 돌아다닐까요? 순환이 잘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산성화된 혈액 문제가 있다. 자, 그리고 알칼리일 경우에
세균이나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높다고요. 네. 그래서 이 산성화가 되면 그만큼 뭐가 떨어진다? 면역이 떨어진다. 이것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부정맥이나 암 같은 것도 이제 산성화되면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특히 암 환자들은 알칼리성 식단을 하라고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되게 복잡하게 써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암세포가 본인이 알칼리화 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암세포가 자기 안에 있던 산성 물질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알칼리화 되지만 암세포 주변의 세포들은 더 산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암 걸린 환자들이 산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세포 이 산성화를 막는 게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길이다. 그래서 막 암세포가 막 젖산을 내밀면 면역세포가 떨어지고 암세포를 공격하는 T세포가 잘 안 생기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하더라. 그래서 결론은 젖산을 제거해야 된대. 젖산.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하면은 없어지나요 했더니 식이요법과 생활 습관으로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이거 오늘의 결론이죠. 산성화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산성화된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네. 산성화된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산성화된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산성 음식을 먹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산성 음식이 나쁜 게 아니라 산성 음식을 많이 먹은 게 잘못된 거예요. 자, 또 하나 뭐가 있냐? 동물성 단백질, 뭐 고기, 생선, 그리고 가공식품, 설탕 이런 애들. 자, 그리고 또 채소를 안 먹어서 미네랄이 부족하다도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젖산을 제거하려면 그 구연산 같은 게 필요한데 그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과일이 신과일들, 레몬, 귤, 뭐 자몽, 이런 오렌지. 그래서 이런 걸 먹으면 좋다고 해요. 그리고 브로콜리 같은 채소, 그리고 항산화제, 비타민 C, E, 수소, 리커버리 등등등. 그래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시크릿으로 건강관리하는 게 우리 몸을 알칼리화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젖산을 강력하게 없애는 대표적인 물질이 구연산인데 이 구연산이 어디 많이 들어있나 봤더니 바로 어디 많이 들어있다? 레몬.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아침, 매일 하루에 하나씩 레몬을 따 드시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고 싶은데 좀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 부스터를 딱 봤더니 여기 밑에 성분표가 써있죠? 뭐가 써있어요? 레몬 주스 분말. 레몬 주스 하니까 막 설탕 많이 들었고 이런 레몬 주스 생각하시는데 실제 이 레몬 주스는요, 레몬을 통째로 갈은 순수한 레몬 주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레몬 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알카라인 부스터에는 강력한 알칼리, 즉 구연산이 첨가된 레몬 가루가 들어있다. 자, 또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동물성 단백질 많이 드시면 안 된다고 하고요. 비타민 미네랄 부족, 채소 안 먹어서. 결론은 고기를 줄이고 채소를 많이 먹자요. 자, 이렇게 pH가 쫙 있어요. 각 이제 우리 음식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가 다 설명드리긴 뭐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건 다 산성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맛있는 거. 그리고 딱 봤을 때 맛없다. 별로다. 이거 맛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 플러스 과일은 알칼리성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쌀. 왠지 알칼리 같은 쌀은 산성일까요? 알칼리일까요? 쌀은 밀가루 포함 극산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기보다 더 심각한 산성을 유발하는 게 밀가루와 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너지가 나게 하는 거, 우리가 막 힘내게 하는 거 있죠. 단백질, 탄수화물은 산성이고요. 우리 몸의 기능을 이렇게 도와주는 미네랄 물질들은 알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중요한 애들인데 과한 게 문제였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과, 식초, 귤은 pH가 2에서 3입니다. 뭐 3점 몇 정도 돼요. pH. 자, 그럼 얘네들은 산성 식품일까요? 알칼리 식품일까요? 산성 물질일까요? 알칼리 물질일까요? 자, 이렇게 제가 쫙 질문 드렸을 때 이 질문을 못 알아들으시는 게 정상이에요. 못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제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정답은 뭐 알칼리다 맞으셨는데 자, 지금 다 알칼리라고 쓰셨잖아요. 제 질문을 전혀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려드릴게요. 산성 알칼리 식품과 산성 물질은 달라요. 자, 다시 pH가 2, 3인 얘네들은 산성 뭐예요? 물질입니다.
왜? pH가 낮으니까. 얘네 산성 물질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알칼리 식품이라고 하냐면 이게 몸속에 들어와서 분해가 딱 되면 분해가 될 때 알칼리 물질을 왕창 내보내. 그럼 얘가 알칼리 식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정답은 이거죠. 산성 물질인데 알칼리 식품이다. 네. 그래서 이해 쏙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먹었을 때 어떻게 어떤 물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알칼리 산성 식품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얘네들이 대표적인 알칼리 식품입니다. 네, 얘네를 많이 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산성 물질은 황과 인이 나오고요. 보통 단백질 원료죠. 알칼리 식품은 칼슘,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이 나와요. 기억하세요?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이 많이 나오는 애들은 알칼리 식품이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맛있는 거 산성, 맛없는 거 알칼리성. 네,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적당히 먹고 어떤 알맞은 비율로 먹어야 된다. 보면은 알칼리 식품을 많이 먹고 산성 식품을 적게 먹어야 되는데 단 이걸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난 채식만 할 거야. 나 알칼리성 위주로 먹을 거야.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위험하다고 해요. 특히 그 성장기 어린이들 그리고 아프신 분들 그리고 또 고혈압약을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알칼리성 식단만 먹는 게 안 좋다. 네. 그래서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비중을 어디에 씌우자? 알칼리성 식품 쪽으로 씌우자. 자, 이게 건강식품입니다. 아, 난 그래도 절대 이 식빵과 이 과자와 나 술 못 끊나. 그 대표적인 산성 물질이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이거 못 끊어. 나 얘네 없으면 못 살아.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맛없는 걸 많이 먹으면 돼요. 알칼리성 식품을 더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드시고요. 또 이런 레몬 식초, 미역, 다시마를 드시면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알긴 아는데 나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밀가루도 많이 먹는데 알칼리성 많이 먹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 그걸 구해야 되고 많이 먹어야 되고 맛도 없고. 자,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얘가 나온 겁니다. 굳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하루에 4알 먹자. 이러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던 뭐 알칼리성 먹어야 되는 게 싹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원료들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게 대박이죠. 뭐가 그 원료를 봤더니 칼슘, 마그네슘, 칼륨이에요. 네, 원료가. 그리고 뭐가 들어있냐? 약간 배신 때렸죠. 사해 소금이 아니라 히말라야 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핑크 소금. 소금 뭐죠? 원료가 나트륨. 그럼 아까 제가 알칼리성 식품 뭐가 필요하겠어요? 4가지.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거 그대로 넣은 게 알칼라인 부스터예요. 거기다가 레몬 가루랑 마시멜로 뿌리랑 넣은 게 바로 이 알칼라인 부스터입니다. 그냥 알칼리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매일 챙겨 먹자.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재밌는 건 이거예요. 내 몸이 뱃살은 나온 건 알겠는데 진짜 내가 몸이 산성일까? 알칼리일까? 막 이렇게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측정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소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쉬는 산도가 높다고 해요. 밤새 산성화가 돼서. 그래서 첫 소변은 버리고 두 번째 소변 볼 때 리트머스 종이를 갖다 댑니다. 네. 리트머스 종이를 딱 갖다 대면 아시죠? 리트머스 종이. 그러면 대충 5에서 7 사이가 나온대요. 거기가 정상. 뭐가 딱 좋아요는 아니에요. 물론 뭐 알칼리 쪽으로 가까울 수 있고 산성 쪽으로 가까울 수 있는데 5 미만으로 떨어지면 문제. 그리고 7 이상 올라가서 8 정도 돼서 막 거품 나오고 하얗고 소변 보면 문제. 그래서 소변은 pH 7에서 5 사이가 나오면 정상. 저 해봤거든요. 저는 5.5가 나옵니다. 굉장히 산성에 가까워. 예. 그래서 약간 저도 알칼리를 좀 높여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두 번째. 이건 좀 귀찮죠? 쉬는. 그래서 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떡하냐? 리트머스 종이를 쉬가 아니라 어디에 묻혀요? 침에 묻힙니다. 단 음식을 먹은 지 1시간 후, 이빨을 닦은 지 1시간 후, 그 다음 막 입을 막 잘근하게 씹어요. 입을 따따따따 씹으면 침이 많이 나오죠. 침을 많이 나오게 한 다음에 리트머스를 입안에다 합니다. 3초.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여기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의 혈액은 7.4가 맞는데 7.4가 맞는데 침은 혈액보다 약산성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타액의 pH는 얼마다? 7.2입니다. 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pH를 측정할 수 있는 제일 최적의 pH는 침으로 하는 7.2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누가 있었다?
박사님이 있었다. 그래서 알카라인 부스터가 7.2로 나온 것 같아요. 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타액이 7.2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그래서 7.2로 만든 게 아닌가라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예, 물론 제 추측이에요. 네. 그래서 7.2가 나와야 돼요. 저 해봤거든요. 아, 6배가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저는 산성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더 알카라인을 잘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알칼리 얘기. 자, 이제 칼슘 얘기가 나와야겠죠. 자, 칼슘은 700ml 정도 드셔야 되는데, 뭐 골감소증 있는 분은 1000까지 드셔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70%, 한 500 정도밖에 안 먹고 있더라. 그래서 더 드셔야 돼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 무려 10명 중 8분들이 골감소증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유. 왜 골감소증이 많을까요? 여성분들은. 억울하신가요? 아, 왜 남자들은 안 걸려? 남자들도 골감소증 많아요. 근데 특히 여성분들이 많은 이유 아시는 분? 출산 아닙니다. 아닙니다. 막 아기가 내 뼈를 막 다 가지고 나간 것 같죠? 아닙니다. 네. 집안일에서요. 집안일 뭐 제가 집안일 더 할 거예요. 이하리 사님보다. 네, 제가 그럼 골다공증인가요? 월경도 좀 뭐 화병, 폐경 뭐 맞네요. 예. 은경사님 정답. 은경사님 정답 나왔다. 자,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 이유로 우리 뼈가 많이 나가게끔 돼 있다고 해요. 다만 보상도 있습니다. 어떤 보상이냐? 그 호르몬 때문에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6년 짧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여성 호르몬 때문에 여성분들이 평균 연령이 6년 더 길어요. 대신 뼈를 좀 삭감이 됐죠. 어쨌거나 칼슘 때문은 아니지만 예방을 잘 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권장량을 드셔야 되는데 되게 많이 먹어야 돼요. 우유로 따지면 뭐 1리터, 두부로 따지면 하루에 4모, 뭐 멸치로 따지면 거의 뭐 한 사발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부스터로 먹자. 네. 되게 간편하죠. pH도 낮춰주고 칼슘도 보충해주고. 다만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어떤 의사나 약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는 칼슘 영양제를 먹는 거를 주의해라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혹은 먹지 말라는 분도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칼슘이 많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뼈로 흡수가 돼야 되는데 많이 먹긴 먹었는데 뼈로 안 가고 어디로 갔냐? 혈액으로 간 거야. 혈관으로. 그럼 이 칼슘이 날카롭고, 그죠?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관이 막힐 때 우리 혈관 왜 막히죠? 막혀보신 분 없나요? 우리 혈관 막힐 때 뭐 때문에 막힌다고 생각하죠? 지방, 기름기가 막는다고 생각하잖아요. 혈전.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요. 기름기와 칼슘이 합쳐져서 석회질이 합쳐져서 막혀요. 그러니까 기름과 칼슘 때문에 막히는 거야. 근데 칼슘을 많이 먹었더니 혈관에 칼슘이 끼면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자, 칼슘을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같이 먹어야 됩니다. 3가지를 꼭 같이 드셔야 돼요. 칼슘만 먹으면 큰일 나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알려드릴게요. 1번 뭘까요? 비타민 D. 네. 비타민 D. 만약에 칼슘 영양제 보면 비타민 D 같이 들어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유. 칼슘은 좋지만 좋은 그 성분이지만 흡수가 잘 안 돼요. 밖으로 나가거나 혈액으로 빠지거나. 그래서 그거를 강하게 흡수시켜주는 역할, 즉 빠르고 많이 흡수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D예요. 그래서 반드시 비타민 D랑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자, 흡수율을 높였는데 왕창 흡수가 돼서 뼈로 안 가고 다 혈관으로 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 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비타민 D만 먹는 걸로 끝내면 안 되고 뭘 드셔야 된다? 네, 비타민 K를 드셔야 됩니다. 비타민 K. 그래서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비타민 K를 꼭 드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혈관으로 칼슘이 빠지는 걸 막아주고 뼈에다가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K예요. 자, 비타민 K 어디 많이 들어있을까요? 비타민 K 어디? 아시는 분? 이거 아마 거의 모르실걸요? 채팅.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 아, 정말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버터. 버터도 들어있죠. 예. 생선. 시금치. 맞아요. 시금치. 호두. 네, 거의 맞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식품이 있는데 감자, 멸치. 아, 역시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참고로 저는 냉장고에 이게 매주 5개씩 옵니다. 네, 브로콜리 아니에요. 네, 알려드릴게요.
나또입니다. 네. 나또가 가장 대표적인 비타민 K 식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걸 공부했었기 때문에 알카라인 부스터를 먹으면서 꼭 나또를 먹는데 나또 생각보다 냄새 청국장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쫙 비벼서 들기름이나 참기름이랑 넣어서 먹으면 아주 맛있으면서 비타민 K도 충분히 보충해 주는데 그러면은 다른 건 없냐? 자, 있어요. 잎채소, 녹색 잎채소에 비타민 K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시금치, 파슬리, 브로콜리. 그리고 이제 그리고 김치류. 그래서 사실은 비타민 K는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비타민 K를 먹진 않아요. 하지만 좀 신경을 쓴다면 챙겨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 비타민 K가 어디 들어있다? 바로 그린스에 왕창 들어있습니다. 그린스의 주성분을 보면요. 시금치, 파슬리, 브로콜리예요. 그래서 비타민 K는 뭘로 보충한다? 그린스로 보충한다. 자, 그래서 그린스 챙기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아까 우리 정수사님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비율이 맞아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칼슘을 드실 때 마그네슘을 같이 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은 시크릿 장수 프로그램. 부스터와 뭘 먹죠? D, R, G 이 네 가지를 꼭 같이 드셔야 돼요. 아, 나는 오토십 하다 보니까 뭐 그냥 뼈 걱정돼서 부스터 시켰어. 그래서 그냥 알카라인만 먹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들으신 이 내용을 갖다가 꼭 얘기해 주시면서 야, 뼈도 좋지만 같이 먹어야 돼. 그린스 D. 최소 2개. 그리고 리커버리까지 먹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벌써 끝났네요. 결론은 우리 또 닥터콘 박사님이 아무리 봐도 불로초를 만들려고 한 것 같다. 근데 불로초 공식이 좀 바뀌었죠. 저번 거랑. BDRG.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또 시간이 지났다고 그때는 비타민 D가 시크릿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사이에 비타민 D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공식인 BDRG. 불로초 공식. 그래서 꼭 많이 챙겨 드시고 건강하시고 장수하십시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제가 스페인에 있어서 한 주 쉬고요. 그 다다음 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페인 잘 다녀오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고생하셨습니다.